민중당 대변인이고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이셨던 김재현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이고 통합진보당 마지막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첫 번째 오병윤 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고 이어서 이상규 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발언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병윤 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정권에서 강제산생 통합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았었던 광주 서구 출신 전 오병윤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이 아시다시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원이 자체 적폐 청산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진보당 해산과 그리고 그 이후 정부 의회 대응과 관련된 소위 법원의 작태입니다. 촛불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적폐가 청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사법부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온갖 적폐들을 저질러왔던 것이 사실은 사법부이고 오늘 그동안 만연됐던 사회 곳곳에 적폐들이 청산돼야 한다고 외치고 스스로 자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또한 사법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꼬드겨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자격박탈을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작을 진행한다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돼서 국정과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이석기 의원내라는 사건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과 더불어서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 지휘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한 박근혜 정권과 서로 내통하며 판결을 조작한 상황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디 통합진보당 문제뿐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국 정치 근대사에서 초유의 어찌 보면 세계 초유의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 그와 연관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법부의 적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힘으로 심판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의 정의를 세우고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심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진행 과정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언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판사의 탈을 쓴 이 인간 말종들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할지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엘리트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20살 시절 대학 1학년 때 사복 경찰관이
선배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학생회에서 그 사법경찰관을 잡아보니 학생증과 도서관 출입증도 나왔다고 하고 그 선배 이외에 5명의 여학생 강간시도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계속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경찰에게 넘겼으나 당연히 이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 자들이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떠들면 이 문제를 갖고 시끄럽게 하면 여학생 6명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학생 회장은 이 문제를 규탄하는 데모를 하다가 머리채를 휘어잡힌 채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대 교수, 이 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그 20살에 목도하면서 사법고시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사법고시 시험을 합격하고 판사가 된 자들이 판사라고 하는 그 허울을 쓰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30년이 더 지난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에서나 지금에서나 똑같다는 사실을 송두리째 도려내야 됩니다. 이 인간 말종들을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박근혜 독재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했던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대변인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자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어떻게 내란 음모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선택했던 원내 제3정당을 정권이, 대통령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숱한 의문들을 품어왔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아침의 풍경이, 헌법재판소 앞 아침의 풍경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출입증을 얻지 못해서 해산 심판 판결을 받는 정당의 대변인이었음에도 출입증을 얻지 못해서 바깥에 있던 저를 수많은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그 기자들 중 어느 누구도 해산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그래도 설마 해산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강제로 해산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까지 모두가 한 통속으로 계획을 맞추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법원이 거래 사건으로 삼았던 이 추악한 사건들의 목록에 정확하게 이석기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내란 선동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해산 결정 이후에 지역구 지방의원직 박탈 방안을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스스로도 이것이 범죄 행위임을 알았으면 문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면 우리는 심각한 비판과 피해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입니까? 이것은 남용이 아니라 헌법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반헌법 행위들입니다. 최소한 사법부만이라도 삼권 분립의 기초에서 최소한 자기의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 독재 정권이 폭주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부당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침투하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다. 역설적이게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사의 한 내용입니다. 이 말 그대로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범죄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부터, 이자부터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단 한 번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은 다시 이 자리에 세울 수 없습니다. 강제로 빼앗긴 국회의원직을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입었던 통합진보당 소속 10만 명의 당원들의 상처는 지금 그 무엇으로도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참담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엄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고 현재 민중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희입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는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적극 가담한 주범입니다. 이런 사법부에 통합진보당 재판을 맡겨두고 있었던가라는 생각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박근혜 권력의 푸들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박근혜 권력의 푸들이었습니다. 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재건 억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위해 소송을 사주했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휘학인 소송에도 관여했습니다. 2015년 1월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휘학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TF를 꾸려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헌재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법원 수뇌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휘학인 소송 1심과 2심 판결에도 개입했고 대법원에 상고하자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판결을 미리 파악해 대책을 세우거나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로 할 것인지 소부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관여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이 헌법재판소와 결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헌재가 심리하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 날짜에 대해서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서도 헌재가 일단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확인해 주기로 했고 여타 비공식적인 확인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과 10만 당원은 법원 수뇌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결탁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 행정처장, 사법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휘확인 소송 재판관 등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둘째,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 나오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셋째, 통합진보당 관련 모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 지휘박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일동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